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설날 일주일 전부터 뉴스 일기예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귀성길 정체 예상 뉴스였어요. 화면 속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고 그 고생을 해서라도 고향에 가는 게 당연한 의무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26년인 지금 여러분의 설날 풍경은 어떤가요? 기차표 예매 성공의 기쁨보다는 일본행 항공권 결제 완료 화면이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반가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갑 사정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들려드리는 옆집 지갑이에요.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의 풍경이 지난 3, 40년 동안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해왔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돈과 마음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부모님 세대의 향수와 요즘 세대의 실용주의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동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이걸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초등학생 조카들에게 옛날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걸렸어라고 말하면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고모,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왜 12시간이나 걸려요? 라고 묻겠죠. 하지만 그 시절엔 그게 현실이었어요. 도로는 좁았고 차는 많았으며 내비게이션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종이 지도를 펼쳐들고 막히는 길을 피해 국도로 접어들었다가 길을 잃는 일도 허다했죠. 명절 이동은 단순히 고향에 가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심과 체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생존 훈련에 가까웠답니다.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기차표를 구하는 건 육체적인 전투였어요. 설 명절 한 달 전부터 서울역 광장에는 텐트가 등장했거든요. 아니, 기차표 사는데 왜 텐트를 쳐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시엔 온라인 예매라는 게 없었어요. 역 창구에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했죠. 선착순으로 표를 팔다 보니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 행렬이 길게 늘어섰던 거예요. 신문 일면에는 늘 서울역 노숙 2박 3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장식되곤 했죠. 지금의 아이폰 오픈런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답니다. 구체적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994년 설날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는 새벽 3시에 가족들을 깨웁니다. 야, 빨리 일어나. 지금 안 나가면 고속도로에서 해 뜬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차 뒷좌석에 올라타면 발밑에는 선물 세트와 짐 가방이 가득해서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어요. 그렇게 출발한 지 2시간, 여전히 서울 톨게이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옆차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면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눠요. 어디까지 가세요? 대구 갑니다. 벌써 3시간째네요.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 갓길은 거대한 화장실이자 식당이 됐어요. 트렁크를 열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라면을 끓여 먹는 풍경. 지금 보면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그때는 그게 정기고 낭만이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광클 전쟁이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떨 필요는 없지만 0.1 초의 속도로 서버가 마비되는 걸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려요. 성공하면 효자 소리 듣고 실패하면 바로 비행기 티켓으로 눈을 돌립니다. 엄마, 기차표 못 구했어. 그냥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나 갈까? 이 한마디가 명절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정체 뉴스보다는 인천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뉴스에 더 눈길이 가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고향에 도착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주방에서 시작되죠.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봐서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전을 부쳤는데 요즘은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온 박스들이 현관 앞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냄새가 뭐예요? 아마 집안 가득 진동하던 기름 냄새일 거예요. 대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부터 풍겨오는 그 고소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머리 아픈 냄새 말이죠.
그런데 2026년인 지금 우리 집 주방 풍경은 어떤가요? 기름 냄새 대신 에어프라이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택배 박스 뜯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나요? 예전의 차례상은 정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거대한 가사 노동의 집합체였어요. 시장에 가서 조개 한 마리를 골라도 눈알이 맑은지, 비늘이 살아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했고, 밤 하나를 쳐도 모양이 예뻐야 조상님이 노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차례상은 정성보다는 큐레이션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얼마나 좋은 브랜드의 음식을 얼마나 신선하게 배송받느냐가 명절 준비의 핵심이 된 거죠. 이제 차례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정성이 부족해서 복 못 받는다.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많죠?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상은 원래 간소함이 기본이에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은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기름 냄새 맡으며 싸우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 기분 좋게 차려놓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걸 더 좋아하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피자나 치킨, 생전 고인이 좋아하셨던 샤인머스켓 같은 과일을 올리는 집도 아주 많아졌답니다. 1990년 설날 전날 큰댁 주방을 상상해 보세요. 셋째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산더미 같은 동태포를 뜹니다. 형님, 소금 이 정도면 될까요? 에구, 좀 짜다. 다시 해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기름 연기에 눈은 따갑지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화장실 한번 마음대로 못 가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전형적인 명절의 민낯이었어요. 이제 2026년의 풍경을 볼까요? 자기야, 쿠팡이츠로 예약해둔 전 세트 도착했대. 문 앞에 박스 좀 들여놔줘. 며느리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넷플릭스를 보다가 알람이 울리면 주방으로 향합니다. 유명 맛집에서 배송된 모둠전을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간 돌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완벽한 상태로 세팅되죠. 나물은 이미 반찬 가게에서 3색 세트로 예쁘게 담겨왔습니다. 준비 시간은 단 30분. 남은 시간엔 온 가족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근처 카페로 나들이를 갑니다. 노동의 시간은 줄어들고 소통의 시간은 늘어난 셈이죠. 음식 준비가 끝나면 이제 가장 민감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바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는 세뱃돈 타임이죠. 예전에는 절 한번 하고 나면 빨간색 1,000원짜리 몇 장만 받아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인 지금 조카들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기가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세뱃돈은 원래 덕담과 함께 건네는 복채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결정짓는 종잣돈이자 어른들의 체면을 결정하는 사회적 비용이 되어버렸죠.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세뱃돈의 단위가 바뀌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예전엔 배추잎이라 불리던 만원권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노란색 5만원권이 그 자리를 완전히 꿰찼습니다. 1995년 설날 아침 초등학생 민수는 할아버지께 절을 하고 빳빳한 1,000원짜리 5장을 받습니다. 우와, 5,000원이다. 엄마, 나 이거 다 써도 돼? 당시 5,000원이면 오락실 게임을 50번 할 수 있었고 떡볶이 1인분이 5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민수는 그날 동네의 왕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2026년의 풍경을 볼까요? 중학생이 된 지우는 삼촌에게 절을 합니다. 삼촌은 고민 끝에 5만원권 한 장을 건네죠. 지우는 공손하게 받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 가고 탕후루 하나 사 먹고 게임 아이템 하나 결제하면 끝이네. 삼촌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내놓은 거금이지만 지우에게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사라지는 일일 생활비 수준인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현금 대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송금해주는 광경도 흔해졌어요. 삼촌, 현금 귀찮으니까 페이로 보내줘요. 계좌번호 찍어줄게요.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돈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친척들의 그 무시무시한 잔소리 타임이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니? 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더 무서운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명절 잔소리는 본래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부의 기준이 철저하게 사회적 잣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1995년 설날 거실에서 큰아버지가 묻습니다. 철수야, 이번에 모의고사 몇 점 나오니?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 가야지. 그래야 가문이 산다. 당시엔 학벌이 곧 신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의 질문은 훨씬 구체적이고 매콤합니다. 지훈아, 너 요즘 주식은 좀 하니? 이번에 비트코인 불장일 때 수익 좀 냈어? 너네 회사는 성과급 몇 %나 나오니? 서울에 청약은 넣어뒀고? 이제는 자산 상태가 안부 인사의 핵심입니다.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던 잔소리가 이제는 연봉, 결혼, 그리고 주식 수익률까지 이어지는 무한 루프에 빠진 셈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절에 모이는 대신 호캉스를 떠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합니다. 차례상 차릴 돈으로 차라리 내 마음 편하게 쉬겠다는 거죠. 이제 명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90년대에는 지긋지긋했던 시골의 풍경이 2026년에는 아주 힙한 복고 콘텐츠가 된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일손을 도와야 했지만 촌캉스 숙소에서는 오로지 휴식만 합니다. 전통의 껍데기는 즐기되 노동은 쏙 뺀 셈이죠. 오늘 저와 함께 3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설날 풍경의 변화를 훑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새벽 기차역의 노숙은 모바일 티켓으로 바뀌었고 기름 냄새 진동하던 주방은 에어프라이어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뱃돈의 단위는 커졌고 잔소리의 내용은 더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여러분, 형식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혼자만의 휴식을 통한 나 자신과의 연결이든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과의 사랑의 연결이든 말이죠. 이번 설날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에 계실 건가요?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진심으로 즐거울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과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